대표님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성수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무조건 진행하셔야 돼요. 그럼 최소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이득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원빌딩 부동산 중개법인의 윤상호 이사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건물 사고 파실 때 건축물 대장 한번 발급받아 보셨을까요? 아마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그 위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의미니까 위반 건축물 딱지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서류에만 위반 건축물이 적히는 게 아니라 대표님 자산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꽤나 큰 손해를 주고 있는 딱지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산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매매 시에 대출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매매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포함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31일부로 정부에서 조건부로 이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다라는 법안을 발의했고, 일부 구에서는 이미 준비 및 실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건만 맞으면 이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님께서는 이 위반 건축물을 해제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매매가의 상승입니다. 불법 상태의 건물은 은행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나 담보 가치가 낮게 잡혀서 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매도인 역시 시세 대비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잔금 전에 위반 건축물을 해소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위반 건축물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서 매매를 제대로 성사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 수익의 상승입니다. 위반 건축물이 등재된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게 받아야 하고,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나 아니면 공실 기간에 대한 리스크를 건물주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지만 합법이 된다면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물주가 조금 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권리 보장입니다. 불법으로 중축한 면적에 대해서는 권리가 제외되거나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성화가 된다면 불법 부분 역시 합법 부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에서도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번째, 상속과 증여에 유리해집니다. 최근에 제가 신당동에 위치한 건물을 중개했는데 해당 건물은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상부층 3개층이 주택으로 사용을 했고, 발코니 부분을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소유주분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고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됐고, 시세 대비 10에서 15% 정도 낮은 금액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도 잔금 전까지 이 위반 건축물을 매도인이 책임지고 해소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 위반 건축물 해소하는 데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면은 장점들이 있지만 정부에서는 형평성과 법을 지킨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런 기회를 자주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대표님들도 느끼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합법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위반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위반 건축물을 왜 양성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양성화를 할 수 있을까요?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 있어서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성과 공공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구조 보강이나 용도 변경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위반 건축물 등재로 인해서 건물 또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고, 임대가 어려워서 공실로 건물을 비워두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저가의 임대를 맞추던지요. 최근에 이미 도봉구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마치고 일부는 양성화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중랑구와 성동구는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구에도 분명히 양성화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딱 조례 개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준비하려고 하면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딱 발표가 나는 그 시점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대표님들의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죠. 어쨌든 불법으로 중축한 부분을 양성화하게 되면은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세금이 추가로 부과가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 또는 양도 당시에 시가표준액이 바뀌어서 양도세나 상속증여세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세무사님과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해득실을 따지시고 여유자금을 준비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저희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세무사님들 통해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2025년 7월 31일 위반 건축물 합법화 관련된 개정안을 대표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다양한 매물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하단 고정 댓글이나 본문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